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2020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지금까지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어요. 좀 어렵게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음향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마이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악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보컬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FR이,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운영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잠깐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장비들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거예요. 뭐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믹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앰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여러분들은 떠올릴 거예요. 그것을 연결하는 케이블도 마찬가지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죠. 많은 장비들에게 있어서 FR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케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케이블이 장비냐 시스템이냐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케이블 자체는 가장 플랫한 장비가 되겠죠. FR의 입장에서는 가장 플랫한 장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호가 잘리고 어떤 신호가 또 잘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케이블이라는 걸 공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항 성분과 그다음에 캐패시터 성분과 그다음에 코일 성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케이블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캐패시터 성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일 성분에 대한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항과 콘덴서, 캐패시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의 역할을 하게 돼서 어떤 주파수를 잘라내는, 위의 것을 잘라내는 그런 특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스폰스 입장에서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고, 아니면 코일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해가지고 밑에 부분들을 잘라내는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그 스펙에 있어서 이 캐파시터 성분이 얼마큼 되는지, 그러니까 리액턴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리액턴스 성분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파워 앰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파워 앰프의 주파수 특성 곡선을 보면 대부분 20Hz에서 20kHz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kHz니까 이렇게 해서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주파수까지도 우리가 증폭할 수가 있죠. 그러나 왜 이렇게 잘랐냐면 스피커를 고장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증폭을 시켜서 20Hz 이하, 그러니까 극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 스피커에 무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데미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Hz 이하는 다 잘라준다는 거예요. 스피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Hz 이하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서브 우퍼라는 걸 둬가지고 거기다 출력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저극저음을 이렇게 부스트 시켜주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FR에서 파워 앰프 입장에서 FR에서 이제 고주파수 20kHz를 왜 잘라주냐면 또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앰프 입장에서요. 앰프 입장에서는 20kHz 이상에서는 TIM이라는 이제 디스토션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Transient Intermodulation Distortion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앰프에서 이제 증폭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있고 어떤 신호가 있으면 이게 증폭이 되면은 갑자기 이 사이에서 별도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기생 주파수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원치 않은 주파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건 디스토션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kHz 이상에서는 그걸 잘라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 스피커의 트위터를 고장내기 때문에 20kHz 이상의 주파수를 또 잘라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파워 앰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FR을 이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마이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이렇게 보시면 FR 값을 보게 될 거예요.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한 값들을 다 이제 보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팁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가장 피크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마이크가 갖고 있는 FR 값 중에서 가장 피크가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잘 보시면 2kg에서 6kg 사이에서 피크점이 있어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8kg에서 10kg 사이 범위 안에서 이제 피크점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200Hz 이 부분에서 피크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노멀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SM58하고 SM87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이렇게 이제 특성 곡성을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8에서 10kg의 범위에서 약간 피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고역대가 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소리를 음색적으로 약간 브라이트 시켜주는, 그러니까 밝게 만들어주는 마이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저음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SM58을 이 소리를 가장 좋아하지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브라이트한 소리, 약간 샤이니한 소리 이런 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200Hz가 부스트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부스트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소리를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200Hz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마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 음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크 선별 작업을 하는데 이런 관점을 보라는 거죠. 얘의 피크점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마이크의 FR 값 중에 보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ON-X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제 마이크 방향으로 이제 수음했을 때의 이제 주파수 특성 곡선하고 약간 90도로 했을 때 마이크 방향에서 90도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다르죠. 네. 감도 떨어지고 주파수 특성 자체가 약간 다르죠. 반대로 ON-X가 아닌 정반대 방향에서 마이크를 놓고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과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설치를 할 때도 이런 곡선을 보시고 검토를 하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고 내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FR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의 방향은 몇 도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라우더 스피커 관점에서의 FR 값은 뭐냐면 좀 뭐 다양하게 나오죠. 뭐 마이크, 그러니까 스피커나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스피커도 이게 측정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스피커의 그 트위터와 우퍼 사이에다가 이제 마이크를 1m 떨어뜨려 놓고 이걸 측정을 해요. 요 값하고 요 조금 위아래 이 차이에 따라서도 이 FR 값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노멀하게 우리가 이제 FR 값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 곡선을 보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3분의 1 옥타브의 기준을 했을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4dB가 되면은 이 스피커는 좋은 괜찮은 스피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편차가. 근데 만약에 너무 들쑥날쑥하거나 어디가 무너져 있거나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건 좋은 스피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준은 뭐냐? 3분의 1 옥타브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dB의 이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스피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4dB가 뭐예요? 더 작아요.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런 FR 값을 만들어 주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하이 파워가 들어가서 스피커를 구동을 하잖아요.
적은 출력이 와서 구동하는 게 아니라 하이 파워를 제공해서 스피커가 구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스피커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구성이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고장이 나지 않게끔 이제 설계를 해야겠죠. 그것이 또 중요하고, 또 이제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왔을 때 그 충분한 게 센서티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SPL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 음질적인 측면, 사운드 퀄리티도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피커를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내구성 생각하지 않고 효율 생각하지 않고 음질만 생각한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몇 년 쓰고 나면 고장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내구성도 좋아요. 음질도 좋아요. 근데 효율이 안 좋은 거예요. 많이 못 나가.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구성과 효율성과 음질을 골고루 잘 갖춘 제품이 이제 명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이어라든지 EAW, JBL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중국산에서 안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스피커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